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비료와 치킨에 담긴 비밀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 먼저 비료에는 어떤 비밀이 담긴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경북에서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누군가부터 대량의 비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썩은 냄새가 나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굴착기가 밭에 큰 구덩이를 팝니다. 어허.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밭으로 들어가 비료로 보이는 물체를 쏟아붓는데요. 네. 그런데 저 시커먼 물체, 자세히 보니 비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름 아닌 산업용 폐기물이었다는 어머! 건데요. 이렇게 흙으로 덮인 땅 아래 악취가 진동하는 불법 폐기물 무려 2만여 톤이 묻힌 겁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장면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거는 이제 폐기물이거든요. 어머. 폐기물을 비료로 속여서 판 거예요. 세상에.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3년 어머. 동안이나. 이게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명 정도의 일당이 저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에 일하신 분들, 농민들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는 경북 일대 농경지 10곳에 저걸 팔았고요. 그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해서 공급한 게 13억 원이에요. 어머, 대박. 그래서 이거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중금속이 들어있고요. 어머. 이 안에 식중독균까지 검출이 됐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거를 만약의 경우에 이걸 비료로 써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생산물이 나와서 이걸 판매하면 거기에도 중금속이 또 함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3년 동안 13억 원이나 챙겨갔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농민분들은 저게 설마 폐기물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이제 나오는 폐기물인데요. 농민분들은 이게 단순하게 퇴비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나눠준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 밭에 이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비료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업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비료다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름이라고 본인들이 했는데 그게 거름이 아니고 수치 꺼내다가 그런 게 다 뭐 썩 빠진 냄새 나고 뭐 맨날 며칠 냄새가 그렇게 못 나왔어요. 악취가 진동을 했을 텐데 순수하신 농민분들은 이제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당, 이런 뻔뻔한 짓을 저지른 정말 분통 터지는 짓을 저지른 일당이 20명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 일당들의 정체가 더 놀랍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폭력배라든지 폐기물 처리 업자, 전직 공무원 등 이제 개입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요. 각각 일당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매립지를 이제 물색해서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한 사람, 그리고 운반하던 사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운반한 다음에 이제 매립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법률 자문책, 단속 방법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조폭은 원래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놀랍지도 않지만 전직 공무원이 저기 포함돼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대표는 총책을 맡았지만 업무 분장이 딱 돼 있어서 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매립지를 물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매립을 담당하는 사람. 아주 역할 분담돼 있네요. 그렇죠. 아주 팀플레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원 해결을 담당하는 사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까지 역할을 각각 나누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그 관계된 사람이 경북 지역의 조직폭력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직 군의회의 부의장, 그리고 전직 시청의 환경국장, 심지어는 환경국장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직 검찰의 사무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일당 20명 가운데 5명이 구속이 됐고 15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찰이 이 범죄 수익금을 밝혀내서 지금 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현금성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총 9억 6천만 원 정도를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저 피해를 당하신 농민분들은요. 저 땅에 퇴비라고 믿었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 폐기물을 저 땅에 뿌렸으니
모르긴 몰라도 저 땅은 한 몇 년 동안 못 써요. 못 쓰는 땅이 죽은 땅 된 거예요. 피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누구보다도 속이 상할 것 같은데요. 농민들이 지금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농민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있는데요. 지금 가짜 비료를 공급해서 거기에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형질이 안 좋았다, 뭐 농민들이 물 안 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짜 비료를 공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더해서 이 사건과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환경소송에서 이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네. 인정해주는 이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분들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등 쳐먹는 범죄는요, 정말 따끔하게 법의 처벌 있기를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